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의 최기철입니다. 얼마 전 한 유튜버가 맛집 탐방을 하겠다 그래서 대구의 한 무한리필 간장게장집을 방문했었죠. 근데 이제 허위 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리필해준 음식에 밥알이 들어가 있었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지요. 일명 하얀트리 간장게장 사건입니다. 당시 사장님이 CCTV를 공개하겠다면서 이 하얀트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동영상은 12월 6일 날 올라왔다가 12월 7일 날 결국 삭제가 됐지요. 하지만은 이 간장게장집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은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이 사건을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가정해서 오늘 공방을 좀 벌여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방을 벌여주실 두 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탄절도 있고 또 새미치인데 예전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연말 분위기 좀 느끼십니까? 저는 사실 결혼 이제 15년 차인데 애생이라서 처음으로 이제 와이프와 둘이서 오붓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애들은 저기 친정에 보내고 예. 그래서 오랜만에 좀 신혼 분위기를 좀 내서 그러셨군요. 나름 즐겁게 보냈습니다. 예. 연말에 또 선행을 하셨습니다. 선행인가요? 박 변호사님은 그 첫 출연이신데 오신데 좀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찾기 힘들어서? 청담동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오느라 그러셨군요. 새벽부터 일어났고요. 예. 그리고 저는 크리스마스에도 이제 이 준비를 위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예. 참고로 박지희 변호사님 오늘 첫 출연을 응원하시기 위해서 남편 되시는 문윤식 변호사님도 저쪽에 나와 계십니다. 뭐 카메라는 돌아가지 않습니다만, 일단 같이 응원을 해주시고 저는 신 변호사님을 응원을 할까요? 어쨌든 공정하고 또 실리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한번 이 사건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전 주제에 대한 찬반 토론, 이것에 대한 그 시민 배심원의 찬반 지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9대1로 조두순 격리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아주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보니까 적극 찬성합니다. 이 조두순 격리법 도입을 적극 찬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한 흉악범의 인권 보호, 피해자라면 피해자 가족이라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최보영 시청자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건우 시청자께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세상, 강력한 추가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인권 침해의 2차 가해가 없도록 감정적이지 않은 구체적 기준을 충분히 고민한 제도가 돼야 됩니다. 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쏜쏜인가요? SONNE 닉네임을 쓰시는 시청자께서는 법알못이지만 신중문 변호사님 의견은 한 표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이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토론하고 전에 이제 검토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이중처벌이라든지 인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입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좀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 강성이신가 봐요.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소중한 의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얀 트리 간장게장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아까 모두에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얀 트리 간장게장 사건 12월 7일 날 맛집 동영상을 소개한다고 동영상을 찍으러 갔다가 이것을 바로 이제 동영상으로 올렸죠. 근데 사안은 간단합니다. 리필을 해달라고 해서 직원분께서 리필을 해줬고 그 리필한 간장게장에서 밥알이 나왔다라는 건데 당시에 이 하얀트리 유튜버가 문제 제기를 했지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직원분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그렇다면 바꿔드리겠다라고 무마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하얀 트리가 동영상을 촬영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상당한 의혹을 좀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동영상을 올렸죠. 동영상을 올리고 그 댓글에 이 간장게장집 사장님이 내가 있었으면은 제대로 설명을 했을 텐데 직원이 경황이 없었던 모양이라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 해당 동영상에 대해서 삭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12월 8일 날 영상 올린 다음 날 동영상을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큰 타격이 왔죠. 집에 엄청난 그 간장게장집에 엄청난 항의 전화와 불평 불만도 있었고 또 이 해당 동영상이 상당히 파급 효과가 커지면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12월 11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이 하얀 트리 유튜버가 해당 사장님 간장게장집에 찾아가서 해명을 직접 듣겠다라고 찾아갔죠. 동영상까지 이제 찍을 준비를 해서 근데 결국은 이것은 잘 되지가 않고 그냥 말로만 두 분이 이제 해명을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두 당사자가 확인한 부분은 해당 동영상은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하얀트리 유튜버가 먹던 그 음식물을 다시 리필하는 과정에서 본인 밥알이 이제 들어간 건데 다른 사람의 밥알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결국 확인이 됐습니다. 12월 15일에는 국민청원글에 이 간장게장집 사장님께서 유튜버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이 방지법을 청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건 흘러왔고요. 결국에는 12월 18일 날 간장게장집 사장님이 하얀트리를 상대로 해서 형사고소,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별다른 법적 대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할 때에 얼마를 과연 청구할 수가 있겠으며 또 하얀트리 측에서는 어떻게 또 반박을 할 것인가 이 내용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그 원고 측 그러니까 간장게장집 사장님의 그 대리인을 역할을 맡으셨죠. 신 변호사님께서는 방어 측면에서 유튜버의 대리를 맡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민사소송상 그 청구 취지에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간장게장집의 그동안의 수익과 또 앞으로의 또 손해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해서 이 청구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공방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청구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하얀트리는 간장게장집 사장님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영업을 무기한 휴업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간장게장 사장님은 하얀트리에게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불법행위 고의 또는 가실에 대한 위법행위가 불법행위 요건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한 거를 세 가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 이 촬영 당시에 사실 확인이 미진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이게 그때 당시의 영상인데 이 빨간 부분에 밥알이 나와 있는 거. 영상 캡처한 부분이죠. 밥알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내용은 해당 동영상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지금 사진으로 지금 보여를 드리는 겁니다. 일독께서. 이때 당시에 촬영 당시에 사실 확인 자체가 미진했다. 하얀트리는 구독자 70만 명의 영향력 있는 유튜버였고 자신이 이 음식물 재사용을 한다는 방송을 하게 되면 해당 가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어볼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밥알이 들어있어서요. 이렇게 말하니까 종업원은 밥알이 있어예 이렇게 대구니까요. 그리고 하얀트리는 내 밥알이 들어있어서요. 얘기를 하고 종업원은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게요.
라고만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촬영 당시에 이 음식물 재사용 아닙니까? 라는 문의만 했었어도 가게 측의 해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파급력 있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과실은 영상 게시 후에 가게 측이 2-3일 후에 2-3시간 후에 바로 간장게장님 사장님, 직원들이 다수의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얀트리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에 있는 댓글을 삭제하고 음식물 재사용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간장게장 사장님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하얀트리가 갑질행위를 한 것으로 그 고의를 잡았는데요. 이 12월 8일 날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 비공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2월 8일 날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사장님을 뭐 만나러 갔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이제 이러한 그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게 어디에 올린 글입니까? 예, 인스타에 올린 글입니다. 본인의 인스타, 네. 하얀트리 인스타에. 네. 네. 네, 여기에 보시면은 가게 측의 설명 부족과 오해에 따른 이슈이며 이에 대한 억측과 악플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사과 없이 가게 측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가게 영업 중단 손해와 가게 사장님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예. 제가 쟁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촬영 당시에 확인을 안 했군요. 예. 확인을 안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해명글 삭제, 그 다음에 유포를 한 것을 방치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갑질 시비 부분, 이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100만 회가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어서 이 삭제를 했다, 조치를 했다. 예. 그러니까 100만 회면은 유튜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한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조회수도 계속 올라가고 또 추천수도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촬영 당시에 확인을 하면서 음식물 재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라고 묻지를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질문할 때 그 영상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얀트리가 아까 이 내용을 이 그림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바발이 있네요. 하얀트리 좀 있다가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바발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니까 종업원은 바발이 들어있어요? 한 다음에 예 바발이 들어있어서 하니까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그게 했군요.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촬영 당시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신 변호사님,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은 저는 사실 의문이 드는 게 이 리필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게 리필을 어떻게 해주냐면 새로운 그 간장게장이 들어있는 접시를 가져오면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먹던 거를 부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제가 뭐 다른 리필집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거기다 먹다 보면 뭐 오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기존에 새로운 거에다 붓는다. 이건 위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먹던 걸 그대로 붓는 게 문제다. 예, 소스 그대로.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그래서 하얀트리가 먹다가 흘린 밥알이 결국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하얀트리가 오인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게 사실 이 리필 방식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그 리필 방식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밥알이 들어갈 일도 없는 거고 그렇게 오인할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또 이 종업원의 대응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밥알이 있으니까 하얀트리 입장에서는 이거 재사용이구나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세게 왔는데 밥알이 들어있다. 네.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재사용 아니냐.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한테 종업원 다짜고짜 이거 재사용 아니에요? 이렇게 물론 물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 재사용이에요? 이렇게 묻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밥알이 들었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데 종업원은 아무런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건 인정하는 거구나. 충분히 하얀트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리필 방식, 그 다음에 종업원의 대응 방식.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충분히 하얀트리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지. 물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좋았겠죠. 예. 근데 그것까지 강요하는 건 조금 너무 심한 부분인 것 같고 충분히 이 정도라면 이게 재사용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촬영을 중단하고 바로 이제 이런 분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글쎄요 이게 좀 그 범위를 그렇게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예. 원고 측께서는 그러면은 뭐 반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실이 있었다. 예, 이게 그 영상인데요. 그 하얀 트리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쪽에 밥알이 떨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처의 음식 재사용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거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식품 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진열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위생적으로 취급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에 대한 이제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로는 건조된 가공식품, 네 번째로는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들을 제공하여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 제공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사용 기준은 손님에게 진열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 손님에게 처음에 가졌던 그 트레이에 있었던 쟁반에 있었던 거를 다시 새로운 그 접시를 가져오면서 원래 있었던 국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밥알이 들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사용이라는 거는 그 손님에게 사용되었던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붓거나 다른 손님이 사용하는 그 간장게장 자체에다 부었으면 문제가 되지만 자기의 먹던 거를 본인이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되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 이게 큰 트레이에 나오는 부분인데 원래는 보통 간장게장을 떠가지고 내 그릇에 넣은 다음에 밥을 비벼야 되는데 이 유튜버는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오는 첫 큰 그릇에다가 바로 밥을 넣고 비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밥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덜어 먹지 않고 큰 그릇에 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밥알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촬영 당시의 대화 내용을 제가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거 왜 밥알이 들어있죠?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 밥알이 들어있어요. 죄송한데요. 라고 말하니까 종업원은 밥알이 들어있어요 한 다음에 바꿔드릴게요 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 이 밥알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 음식물 재사용인지를 물어본 다음에 그 영상을 끄고 나서라도 물어본 다음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이 영상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말하기 전에 이 유튜버랑 같이 촬영하는 동행이었던 분이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왜냐면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식당에서 더 좋은 퀄리티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이런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밥알이 나왔다는 거는 이 일반 손님들이 오면은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은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리필을 하고 있다는 식의 내용을 그대로 영상으로 내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한 그 영상 바로 촬영이 아니더라도 사장님이나 다른 종업원에게 한 번 더 문의를 하고 보낼 수 있지 않았냐. 왜냐하면 유튜버의 그 영상을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했을 겁니까? 예, 지금 저희도 결론적으로는 재사용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재사용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하얀 트리는 당연히 자기 밥이 흘렸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먹던 거를 다시 부어줬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 지금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먹던 거를 다시 줬다 그러면 당연히 재사용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걸 문제 삼는 건 우선 아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밥을 먹느냐는 사실은 손님 마음인 겁니다. 사실 첫 번째 거기다 부어 먹든 말아 먹든 그거야 손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왜 처음에 그 트레이에다 바로 밥을 먹어서 흘리게 했느냐 이거를 손님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그러므로서 결과적으로 리필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하얀 트리가 오인하게 됐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예. 거고 또 한 가지 종업원의 그 설명 방식.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자기네들의 리필 방식에 문제가 없고 밥알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 그냥 설명을 하면 됩니다. 아 이거 손님이 이거 먹던 거 이게 부었더니 거기 들어갔네요라고 얘기하면 될 거지. 아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게요. 아니 실제로 이게 뭐 재사용이 아니라면 바꿔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손님 가게 입장에서도. 근데 적극적으로 거기다가 해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일반적으로 재사용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보이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게요. 실수를 인정하는. 네, 무마시키려고 바로 그냥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이런 방식,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얀트리 입장에서도 아 이게 재사용 맞는데 이게 무마하려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다시 아 이거 재사용 맞죠? 따져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 문제가 나중에는 별로 재사용이 아니었고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당시를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그 하얀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를 했고 거기서 나름대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취했고 근데 거기서 제대로 된 피드백을 못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을 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반박하시겠습니까?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당연히 그 큰 접시에 이렇게 덜어 먹는 거는 뭐 그걸 과실로 잡기는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보통은 여러 명이서 같이 먹을 때는 큰 접시에서 본인의 음식을 덜어 먹게 돼 있고 이제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간장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하얀트리가 이걸 찍자마자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고 방송을 접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합니다. 이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음식물 재사용이구나.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은 아까 오인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럼 이거 이렇게 종업원의 이 태도 하나만 가지고 오인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한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하얀트리는 구독자 70만 명의 영향력 있는 유튜버고 본인이 이 음식물 재사용 방송을 하게 되면 해당 가게에 막대한 손해가 끼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 뭐 업체명을 가리겠다고 얘기했지만 업체명에 그 유추할 수 있도록 외관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그 간장게장 이름이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들어서 보여줌으로써 여기가 어디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놓고 깠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영상을 본 사람들은 바로 하얀트리 말이 맞구나라고 해서 별점 테러를 하기 시작했고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 아까 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랑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을 게재한 이후에 2-3시간 이후에 다수 해명글이 올라왔으면 그때서는 인식을 했었어야 돼요. 뭔가 약간 다른 문제점이 있구나. 리필 방식에 서로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야 되는데 그 글을 삭제했다는 것 자체가 이 영상이 유포될 수 있도록 방치한 부분이 또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 지금 간장게장집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그 얼개는 일단 이제 그 직원분의 멘트가 좀 이상했는데 그건 유도된 거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치더라도 유튜버의 파급력이라는 데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이 또 있고 계속되는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간장게장집에서 한 반박글을 차단을 하고 삭제를 하면서 오히려 키웠다. 그러니까는 손해를 키움으로써 본인의 수익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하얀트리가 물론 좀 더 검증, 그러니까 사실 확인에 대해서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유튜버가 1인 미디어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데 이 영향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많이 커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방송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얀트리가 유튜브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튜버 방송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것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갑자기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구독자도 많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유튜버라는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시장 어떻게 보면 시장은 커졌는데
이거를 규제하는 말씀하신 법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도 어떤 법적 방송 윤리에들 장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흡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윤리적으로 따졌을 때 좀 비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이거를 하얀트리라는 유튜버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느냐라는 건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개인이 어떤 방송사도 아닌 개인이 사실 확인하는 거는 어떤 간에 약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나름대로 하얀트리는 할 수 있는 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실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하루만 방송해도 사실은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마치 100만 될 때까지 방치했다 이게 아니라 나름 영향력 있는 유튜버다 보니까 조회수가 그냥 하루만 되더라도 그렇게 늘어났던 것뿐인 거고 예. 그래서 이거를 마치 수익을 위해서 방치했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렵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서 댓글을 삭제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제사형이나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업체 측이나 이런 답변을 달아요. 네. 대부분 다 해명글 올리긴 하는데 다 뻔한 얘기들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얀트리 입장에서는 이건 어차피 내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냥 답변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문제가 된 걸 알고서 바로 하루 만에 이걸 또 영상을 삭제해서 더 이상 유포되는 것을 방지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유포까지도 더 퍼지는 것까지도 방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들은 좀 참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일 날 가서 이제 재방문해서 이제 사실관계 다시 확인한 후에 이제 일종의 정정 보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사실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정정 보도가 가능한 거지 그냥 바로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올리는 거는 어떻게 하얀트리 입장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어떤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를 재방문해서 해명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걸 바로 올리는 게 오히려 그 업체 측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업체 측의 반대로 인해서 제대로 직접 그 영상을 찍은 걸 올리지 못했단 말이죠. 예. 나름대로 하얀트리는 그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했다는 거. 그걸 좀 참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해명하고 피해 방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예, 영상을 게재한 후에 이제 2-3시간 이후에 간장게장 사장님 직원들이 다수 해명글을 올리고 한 부분을 삭제했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이 고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때부터는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12월 8일 날 해당 영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에 넘어가고 나서부터 비공개 처리를 했고 5시쯤에 간장게장 사장님과 통화를 해서 오해를 풀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올린 게 이제 이 글인데 보시면은 이제 그 빨간 줄 친 부분이 잘 안 보이시겠죠? 근데 역시 하얀트리의 인스타그램 올라온 예, 글입니다. 네네네. 낭독을 좀 해주시죠. 예. 간장게장 사장님과 통화하고 왔습니다. 밥알이 들어간 경로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 사장님이 직접 시험을 하면서 오해를 풀고 서로 이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충분히 대하였고 재촬영을 희망하며 그에 따른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재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식당 층에서도 리필 관련된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한 인정과 리필 관련 시스템이 오해를 하기 좋고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화 내용과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구독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측의 설명 부족과 오해 생긴 이슈이며 이에 대한 억측과 악플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예.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건 이 가게 측에서 주장한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가게 측은 하얀트리한테 이 해당 영상이 왜 이렇냐 이 손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하얀트리가 해명 방송 올리면 된다 그렇게 쉽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12월 9일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커뮤니티에 전날 올린 글을 자신이 사과문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재촬영을 공지하는 내용이다 라는 글을 게시합니다. 이렇게 하얀트리는 이제 자신이 사실 확인이 미흡돼 있고 가게 측의 해명글을 의도적으로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과가 없이 계속 가게 측에 이 책임이 있다. 네가 잘못한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계속 손해를 확대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손해까지 확대시켰다. 네. 예. 같은 말이 반복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면 보통에는 업체나 종업원들 통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글이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이냐는 또 사실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예.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해명글이라고 올리지만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물론은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제안한 거고
왜냐하면 직접 확인해서 내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다시 뭐 해명글을 올리거나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댓글을 삭제하는 걸 혹시나 또 그러니까 그 자체 내로 이제 논란이 너무 시끄럽거지거나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제안을 하고 그다음 내가 직접 그 업체 사장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해명글이나 아니면 뭐 정정을 해서 보도를 하겠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하이언트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예. 무턱대고 저쪽에서 반박하거나 해명한다고 해서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맞네요. 그러면 반박을 바로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직접 확인하고 예를 들면 CCTV도 확인하고 저쪽으로 눈을 확인한 상태에서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군요.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하든 아니면 해명을 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반박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취했던 건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게 제사형이 아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하얀트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법정 이 최후 변론은 각자의 역할을 저희가 사전에 정해서 논점을 파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나 신념과는 달리 찬반의 대리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 변호사님께서 지금 하얀트리를 대리를 하고 계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역할이고 역할. 그리고 역시 박 변호사님께서도 원고 측 간장게장집 논리를 주장하고 계시지만은 역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양해를 드린 부분이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양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양쪽 논박이 오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까 제가 그 주목됐던 부분이 이것이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법적 책임을 묻기까지 너무 가혹하다. 입법에 또 불비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얀트리에 아까 말씀드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 간장 가게에는 수많은 욕설과 항의, 조롱 등의 전화가 빗발치고 이제 유명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의 악플과 별점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을 지금 중단하게 이르렀고요. 이 하얀트리는 영업이 중단됨으로써 얻지 못하는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장게장 사장님은 각종 항의 전함의 악플에 따라서 이로 인하여 인격 등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하얀트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가게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얻게 되는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까 위자료 예.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뭐 설사 그 하얀트리에 뭐 과실이 인정돼서 부부생의 책임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간장게장집이 폐업을 해서 거기다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영업의 폐업이라는 것이 꼭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사실은 좀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식당들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는 이게 뭐 기사화도 되고 해명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간장의 재사용이라는 문제가 더 이상 이제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을 다시 재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게 그 모든 이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를 다 하얀트리한테 돌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당시 뭐 영업 중단했던 그 며칠간의 경우에 대해서는 뭐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 영업 폐업으로 인한 전체 영업 기간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위자료 부분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위자료 부분도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예를 들면 그 종업원의 대응 미숙이라든가 리필 방식의 문제 때문에 충분히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은 많이 책임에 의해서 제한이 돼야 되고 그래서 위자료 부분에서 상당 부분 감액돼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재반박하시죠. 제가 마음이 급했네요. 손을 들었습니다. 네. 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폐업 러시가 일어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이곳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이버 5점 만점에 4.08의 아주 유명한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자 리뷰가 217개, 블로그 리뷰가 960개. 정말 많은 리뷰가 있었던 곳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그 폐업이 아니라 휴업 상태고요. 휴업을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사장님의 정신적 충격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악플과 조롱과 별점 테러
내가 이때까지 코로나도 잘 견뎌왔는데 음. 받게 되면 그 정신적 충격은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코로나도 잘 견디면서 쭉 계속 잘 되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현재 이 상태가 극복이 되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폐업이 아니라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은 네.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국민청원을 이제 이 간장게장 사장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건 유튜버의 갑질과 횡포다. 본인은 코로나도 잘 견뎌왔다 이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에 장기화된 이 현재 시점에도 본인은 열심히 장사를 해왔는데 이 사건, 이 영상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된 현재 그렇군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억지로 끌고 왔는데 이렇게 유튜버가 갑질을 하면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 예. 그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 네. 그리고 또 영업 지금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배상을 해야 된다. 예. 마지막으로 그 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위자료로 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본인이 힘들어서 영업을 못 한다고 해서 그걸 그 휴업 손해를 전부 다 하얀트리한테 해달라. 이건 언제까지 사실은 그 충격이라는 게 가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어떤 주관적인 부분인 거고 객관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본인이 거기 직접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사실은 휴업 손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본인 나 힘들었으니까 나 2년 쉴래. 그럼 2년 동안 다 그러면 휴업 손해를 하얀띠가 물어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물어주는 게 맞겠지만 예. 주관적으로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휴업 발생한 영업 손실을 하얀트리한테 물릴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로서 충분히 산정해야 돼서 거기서 이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걸 영업 손실까지 거기를 확대시켜서 할 수는 없다는 게 제 표지. 위자료까지는 용의가 있다. 예. 아, 그 라고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적 산정을- 부분은 위자료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영업을 못 하니까 그 휴업 손해까지 달라라는 것은 좀 부당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측 공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제가 그 일반인 입장에서 좀 드리는 질문 각 당사자들께 좀 드리고요. 그 각 당사자들께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최후 변론을 원고 측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게장집 대리인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은 피고 측에서는 할 거는 좀 자기가 나름대로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문제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 윤리적 비난 가능성을 넘어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게재하고 2-3시간 이후에 간장게장 사장님 직원들에 대한 다수의 해명글을 올리고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명글을 삭제하고 이 음식물 재사용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네티즌들은 이를 믿게 하고 이걸로 인해서 간장게장 영업을 무기한 휴업하게 하여 이제 업무를 충분히 방해했고요. 이 부분은 헌법상 제 314조 제1항에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업무 방해입니까? 네네네. 업무 방해가 충분히 되고 또한 이 유튜버가 올린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통망법에 의해서 제70조 2항에 이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관장회장님이 재사용한다는 부분이 명예인지에 대한 뭐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명예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이 사회적 평가의 내용에는 인격과 경력,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널리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간장게장 사장님이 이때까지 영업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경력, 인격 등의 사회적 평가를 해쳤으므로 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법성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이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명글을 올렸을 때는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해명글을 삭제하지 않고 확인한 다음에 올려도 되는데 그걸 삭제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보게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하얀 트리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 네이버에 치면은 바로 이 간장게장집 이름을 치면 바로 옆에 음식물 재사용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현재 이거 뭐 그 신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빨리 뭐 영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부분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서로 예. 계속의 오인과 오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이제 커진 거는 뭐 어떻게 됐든 직원의 초동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집이고 또 전통이 있는 집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업주 측에 사용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 사용자 책임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용자 책임이 되려면 그 피용자가 불법 행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촬영 당시의 대화 내용은 그냥 하얀 트리가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바바를 한 다음에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바발이 있네요. 한 다음에 종업원을 이렇게 부릅니다. 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바발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은 바발이 들어있어요? 한 다음에 예 바발이 들어있어요. 하고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거 왜 이렇게 바발이 들어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약간의 그 뉘앙스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에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리필 방식은 이렇습니다. 라고 물어볼 만한 그런 분위기와 그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유튜버가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종업원도 당연히 약간은 위축이 돼서 하고 싶은 말을 못 하지 않았을까. 내가 하는 말이 나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 말은 이제 끄고 나서라도 물어봤었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론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양해하시죠? 예예예. 한 가지를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 네이버에 지금 보면은 해당 식당 이름을 치면은 바로 음식물 재사용이라고 나온다고 하셨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업주가 전화해서 이거를 차단시킬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거 왜 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치면은 뭐 대구 간장게장 뭐 이 사건 뭐 간장게장 유튜버 이렇게 치면은 옆에 음식물 그러니까 이게 뜨는 게 아니라 아래 쭉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게 뜨는 거여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또 제가 이 하얀 트리로 인해서 이제 이 사장님이 그 인식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쳐봤습니다. 그 간장게장 이렇게 치니까 음식 재상으로 나오고 현재도 아직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부분이 음식물 재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악플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피고 측 신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하얀 트리라는 그 유튜버가 맛집 탐방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구독자 70만 명이면은 이 골드 버튼까지 하나요? 실버 버튼은 넘어서고 100만이 골드 버튼이죠. 100만이 골드 버튼이고 누적 조회수가 2억 회가 넘습니다. 2억 회면은 뭐 BTS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그 자기의 유튜브 채널을 양성을 하고 키우려면 저작권법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통망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받았을 거예요. 혹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나 그리고 이 유튜버가 혼자 단독으로 그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의 방송과 영상 촬영에 대해서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소속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소속사가 이거를 사실은 원칙적으로 한번 통제를 하거나 한번 검열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보거나 확인 후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좀 봤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 소속사에 속되어 있는 유튜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인 미디어로서 어떤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아직 장치가 마련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뭐 저희가 물론 그
어떤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야기시켰고 손해를 입힌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뭐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것들이 이 하얀트리라는 어떤 개인 일개의 개인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아직까지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는 점차 사회적으로 어떤 여론이 한번 모여지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했을 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건 모르겠지만 네. 이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하얀트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거는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그 공방을 다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그 최후 변론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그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 문제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너무 구글 눈치를 보는 게 네. 아니냐. 확실히 제한할 건 좀 제한하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최후 변론이 끝난 다음에 후토크로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 측 그러니까 간장게장 사장님 측 최후 변론 준비되셨나요? 예, 듣겠습니다. 예, 폭로성 콘텐츠가 이 사회 부조리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콘텐츠가 조작 그리고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피해는 정말 막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장게장집 사장님은 코로나19보다 유튜버의 행포와 갑질이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버가 1인으로서 윤리의식을 좀 더 고양하고 자정 능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저는 사과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였는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아주 엄격하게 대응하지만 본인은 사과 영상 3분짜리를 내면서 잘못했습니다 라면 끝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 러시가 일어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 있는데요. 이 유튜버들이 좀 더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더 사실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글을 올려도 충분히 많은 뭐 소비자나 사장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하얀트리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 사장님은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하얀트리 측 최후 변론 듣겠습니다. 예, 우선 뭐 결과론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허위 사실을 올린 것 때문에 그 간장게장집에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선 도의적인 책임은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 하얀트리 입장에서는 당시에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정도로 상대방에서 야기한 어떤 사실 때문에 오인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나름대로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도의적으로 비난하는 건 모르겠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사 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휴업으로 인한 손해 전체를 이 하얀트리에게 묻는 것은 좀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뭐 지금 아시겠지만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라 이익이 전에보다는 다 줄어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하얀트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적절하게 그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위자료는 뭐 지급할 용의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지금 뭐 개인적으로 뭐 지금 하얀트리가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뭐 이 하얀트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직까지 미흡한 뭐 법제도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얀트리가 뭐 발언하거나 아니면 뭐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은 뭐 변호인도 잘못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것은 가혹하다라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최후 변론까지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은 이 사건을 주제로 올렸지만 양측 변호인은 양측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역할을 맡아서 대리 그러니까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 박 변호사님은 간장게장 사장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또 우리 신 변호사님은 하얀트리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게 확인된 사실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만을 가지고 그것을 법률적인 스펙트럼에 넣어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양측에서는 거의 빙의를 하셔서 자기 대리인 자기 의뢰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진지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리얼하시네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전달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 쪽에 직역을 침해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문제를 또 유발하고 있는 것도 언론이 사실 상당 부분 담당을 하고 있다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튜브의 방송 촬영 기법, 진행 방법들을 다 공중파들이 다 따라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또는 기성 미디어들이 하지 못한 보통 레거시라고 하는데 그런 미디어들이 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유튜버들이 그냥 먼저 아기자기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그 미디어의 중심이 시청자 쪽으로 가게 되면서 확 쏠림 현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블로그까지는 우리가 블로그 세대 블로그까지는 수익이 없었어요. 근데 유튜브로 올라오게 되니까 브이로그 세대에서는 이 수익이 생기게 되면서 상당한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수익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더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얀트리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에게 이슈를 끌만한 것들 위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사실은 회복이 어렵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사실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하나의 1인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는 그냥 소위 말하는 좀 나쁘게 말하면 장사꾼인 거죠. 장사꾼. 예. 그 방송에서 내가 얼마를 이게 얼마 들어올 거라 이 돈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예. 그에 따른 팩트체크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사실관계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주제를 선택하느냐, 얼마나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제재도 사실 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정정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또 마련한 것도 사실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효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튜버들 유입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것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조치,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유튜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말지 뭐 이 유튜버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거나라는 것은 뭐 잠깐 얘기가 할 수 있겠지만 논의가 그렇게 심각하게 요지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공론화시켜서 제도적이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쪽으로 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후토크 중인데요.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조두순 때의 조두순 출소 때에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집 앞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그렇죠. 고성방가하고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튜버들이 콘텐츠 자체가 사전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유튜브가 이제 어떤 선정적인 내용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봤더니 3회 이상은 경고, 3회 경고가 있으면은 이후에는 그 채널의 일시 정지 그리고 나서 삭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은 누가 할 것인지 어떤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소셜 네트워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200만 가입자가 넘는 플랫폼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허위 정보를 올리면은 24시간 이내에 삭제를 한다라는 게 동영상을 있습니다. 삭제. 예.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도 좀 더 예. 이제 이 유튜브가 언론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 언론이 아니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겠지만 언론 네이버도 똑같이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자정 능력도 필요하고 예. 본인들도 그 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 MCN 그 멀티 채널 네트워크 예. 지금 이 하얀 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샌드박스가 MCN인데요. 만약에 저도 이제 생각한 게 이 샌드박스가 하얀 트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일정 수익을 공유를 했다면 이 샌드박스를 하얀 트리의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댓글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100만을 조회를 하면서 이익을 본인은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간장게장집 사장님 손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만 이 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그 사과 영상이랑 합쳐서 오는 그렇죠. 일정 수익을 그냥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한테 기부하면 되는 거 기부한다. 아니냐 이렇게 그거 좋은 방법이네. 이렇게 댓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좀 획기적이다 이런 그렇군요. 부분을. 그렇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막 완전 뭐 손해가 배상됐다, 마음에 뭐 위자료가 됐다 이건 아니지만 두 가지 영상에 오는 수익을 뭐 기부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근데 잘못하면 이게 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기부하면 되지 않아 그냥 그렇게. 이렇게 혹시나 받아들일 여지가 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 좀 있긴 있어요. 저도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걸 또 문제 제기하기가 뭐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제가 변호사를 뭐 선임해가지고 하기에는 뭐 금액이 작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좀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요. 그래서 몇 배 이상을 하면 사실은 내가 뭐 그 입은 손해에다가 뭐 몇 배 거기 입은 손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해지면 충분히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반복이 되는 뭐 유튜버나 이것 쪽에서는 어떻게 아예 이걸 못하게 제한하는 방법. 영구탈퇴. 예. 이건 왜냐하면 뭐 한두 번이야 뭐 실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막 반복대로 그다음 고의성이 충분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예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뉴스 보는 사람 거의 없고요. 없죠. 예, 다 유튜버로 정보를 얻거든요. 네. 유튜버에 나온 게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히 이걸 그냥 이거 표현의 자유니까 알아서 자정증명이 있겠지라고 방치했다가는 오히려 거짓 뉴스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가 뭔가 좀 적절하게 좀 제한이 좀 가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유튜버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에서는 뭐 장래 꿈이 유튜버라는 예. 보통 저희 아들도 그렇습니다. 인플루언서. 그러세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책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보다 당장 지금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 피해자분들 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반론의 창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댓글로만 올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댓글이 또 댓글을 낳고 거기에 또 2차 피해, 3차 피해가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제도적으로라도 지금 뭐 유튜브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있는 구글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반론 계속 물론 정정이 아니라 어떤 반론이 들어오면 그 반론을 보도를 응호하는 방법. 정정 보도랑 봐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비교해서 시청자들이 그거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뭐 예를 들면 이 유튜버 입장에서는 뭐 정정 보도라고 하면 내가 인정하는 거 되니까 그건 말고 반론 보도라고 해서 이런 반론이 있다. 그래서 뭐 적절하게 판단해 보시라. 물론 그게 나중에 사실상 잘못된 걸 밝혀준다면 당연히 물론 정정 보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 단계라면 충분히 반론 보도를 의무화해서 그걸 스스로 이제 구독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도 언론이나 방송 같은 경우는 정정 보도랑 반론 반론 보도 자체가 입법화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유튜브도 같이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튜브가 하고 있다는 제재가 계속되면은 채널 일시 정지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좀 강력한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군요. 그 이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예. 하지 않습니까? 언론 예, 같은 예.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유튜버 뭐 분쟁 조정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저 시스템을 한번 좀 정비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돈이 문제 아닙니까? 수익? 그렇죠. 그러니까 반론에 대한 부분, 뭐 이 부분이 양측으로 뭐 그 유튜브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저작권 같은 경우는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피해자가 반론을 제기해서 이것이 상당하다 그러면 노란 딱지 확 붙여버리는 거예요. 영상에다가. 그럼 수익 반론 보도가 못하니까.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카운팅도 다 하지 말고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놨다가 나중에 뭐 문제가 없다 확인이 하면, 되면 예. 뭐 환원을 해주든지 뭐 이렇게 그것도 예, 좋은 그렇게 하는 생각이네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예. 정부에서 왜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기자님은 국회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예. 보내주신다면 가겠습니다. 예, 하여간 지금 하얀 트리 간장게장집 사건으로 표면 위로 올라왔던 이 유튜브 저널리즘의 문제, 유튜브 저널리즘을 선도한다고들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측 변호인, 양측 대리인께서 말씀해 주신 분대로 이 부분은 정말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때다. 그리고 이 정부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식견이 있는 그런 시각으로 이 내용들을 그리고 또 유튜버들을 또 이 동영상들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유튜버가 미국의 문화 시스템에서 자라난 것이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공론화가 되고 보다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시청자 배심원님께 이걸 좀 물어봐야 될 텐데요. 상당히 복잡한 쟁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간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간장게장집 사장님 측 주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그래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얀 트리가 가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하얀 트리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상당성이 있다. 이렇게 지지하시는 쪽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양측 지지 어떤 쪽을 더 지지하는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지지에 대한 답변은 저희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저희 SNS를 통해서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죠. 예. 이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또 해보고 싶습니다. 참 악천후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두 변호사님 그리고 아주 정통적으로 연락을 펼쳐주신 박 변호사님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적극 방어를 해주신 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 변호사님께서 그 우선권을 가지시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하얀 트리 간장게장 사건에 대한 찬반 시민 배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훈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